이어지는 발표는 최용재 전주대학교 교수님께서 특별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련된 전문가 탐색에 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장 좀 나른하실 때죠? 허리를 이렇게 의자에 붙이시고 편안하게 이번 과제는 편안하게 좀 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문헌연구 아주 옛날 얘기부터 이렇게 끊어냈다 보니까 저는 너무 현실적이면서 너무 앞으로 미래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저도 이 과제를 선택을 하면서 우리 여기 특경에서 과제를 선정을 할 때 택견? 물론 택견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우리 신 박사님하고도 교류가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그 손으로 이렇게 뒷동산에서 이렇게 막 손으로 당수치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온 그 세계를 보면서 어느 시기에 대학교 다닐 때 정도 되면 80년대 중반 정도 됐죠. 그때 한참 이렇게 택견이 활성화가 되면서 또 어느 순간에 이게 상당히 침체가 되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택견이 지금 상당히 이제 진행도 많이 되고 문헌적으로도 사실 연구가 제가 문헌을 보니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 있게 우리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현실적 있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택견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문헌연구에 기초를 해서 전문가 의견들을 좀 탐색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주제를 정하면서 과연 택견이 지금 우리 지금 4개의 어떤 협회의 실무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 이것은 논문 대상자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그분들하고 통화도 하면서 이제 옆에서 차도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어떤 본인들의 그 협회의 주관을 상당히 많이 어필하는 것을 듣고 여기는 정말 할 일이 많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물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이제 발달을 하면서 택견이라는 전통적인 무예가 우리 현실에 근접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유모 세대가 끝나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가 아닌데 대유모 세대들이 이제 64년도까지, 53년도, 64년도까지였던 그때 태어난 분들이 2025년도가 되면 이제 그분들이 은퇴를 해서 옛 것을 많이 추억으로 해서 많이 발전이 될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당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보면 상당히 발전이 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옛날 향수 때문에 활성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하고 있는데 택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택견이 전통 무예 중에서도 무예 중에서 상당히 태권도보다 훨씬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견협회에서의 어떤 일들을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럼 이것을 생활체육으로서 역할을 변형을 하려면 과연 각 택견 협회에서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먼저 전문가 의견을 소수지만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 연구를 착수하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 목적을 택견이라는 전통무예를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해서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게 서민들부터 시작이 됐다고 지금 앞에서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에요. 왜 이해 집단으로 해서 어떠한 협회 자체 혼자만의 그 독단이 아니고 다 같은 지금 여기 제가 논문에는 4개의 협회를 제시를 해놨는데 4곳의 협회를 제시를 해놨는데요. 각자의 의견이 규합되는 부분들은 먼저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전통성이나 어떤 가치의 기준을 둬서 생활체육으로 접목을 시켜야 활성화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서 목적으로 봤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 델파이기법 이게 직접 연구인데 델파이기법으로 연구를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택견인데도 제가 논문을 대부분이 이제 문헌 연구고 그다음에 이제 양적 연구도 이제 몇 분 있고요. 양적 연구라서 이제 서베이를 해서 이제 이게 대상자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요즘은 이제 택견연구가 감소가 돼 있다 보니까 연구가 많이 이제 돼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재원에 제가 일부를 제시를 해놨지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연구 방법인데요. 메소드 부분에서는 우리 지금 대상을 전라북도, 제가 이제 전주대학에 있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이제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체육계열 교수님들하고 엑스퍼트, 그러니까 택견에 있는 그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에 있는 분, 뭐 이런 분으로 해서 5분으로 한정을 했어요.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대신에 이제 각 협회하고도 제가 통화한 내용들도 일부는 이제 삽입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조금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제 델파이를 하다 보니까 트라이앵글 앵글레이션이라고 삼각부터, 그러니까 문헌이라든가 면접 인터뷰라든가 자료분석 이런 것들이 상당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신뢰도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좋다고 저는 인원적지만은 5분이지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이제 참여 인원들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자료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지금 책에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뭐 인정을 하실 것도 있고 인정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했다. 왜냐하면 어느 쪽에 치우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객관적으로 뭔가 이게 어차피 이제 세미나 자체가 2위다 보니까 상당히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총 연구모형을 보니까 6개 분야 21개 항목이 제시가 됐어요. 이제 크롬바크 알파 같은 경우는 0.87 나왔는데 상당히 뭐 0.6 이상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근데 여기서 14개 과제 16개 세부 내용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여러분 우리 여러 개 참가하신 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단체 간 통합. 단체 간 통합이면 협회 간 통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 부분.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부분, 이제 지도자 양성 수련생들에 대한 어떤 처우 부분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요. 먼저 단체 간 통합 부분에서는 뭐 아까도 이제 잠시 우리 원장님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회의를 안 해요. 모여서 협회가 모여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여기서 제시했던 무슨 경기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뭐 최초 우리 했던 그런 분들의 어떤 모양새 전체적으로가 그 분야의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토의를 하든 학술위원 토의를 하든 아니면 회장님 아니 임원들끼리 어떤 그룹 토의를 하든 그런 토의를 해서 다양한 의견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진행이 이제 안 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택견의 본질적인 그러니까 정통성이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무가 있다고 해서 가지를 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통성 부분, 택견에 처음에 나왔을 때의 정통성 부분이 뭐냐라는 것은 그분들한테도 제가 충분히 얘기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US 오픈 테니스가 끝났죠. US 오픈 테니스가 끝나고 뭐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 경우는 메이저급 마스터스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해마다 5월달에 하는데 거기가 영국의 RNA에서 모든 규칙이나 원칙이 수백 년 동안 진행이 되는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US 오픈 같은 경우는 뭐 옷을 흰옷을 입지 않고 뭐 자유롭게 입는다. 뭐 이런 것은 조금씩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택견 보존에서의 어떤 본질이 그게 이제 정통성으로 저 나름대로는 보고 있고요.
근데 다른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여기서 정통 부분이랑 같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책에는 택견회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정식 등록이 됐죠. 대한체육회 정식 등록이 됐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대한체육 문체부하고의 그런 관계가 밀접한데 여기 우리 이제 택견 도전회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떻게 가느냐.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충돌이 분명히 되고 있는 부분 같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정부와 거버넌스 어떤 연결 체제를 가지려고 여기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화, 협회 위상적으로의 조직화라는 것은 4개의 어떤 협회 단체가 있지만 이게 각자의 어떤 협회 주장을 하다 보면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상위 개념의 어떤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노력이 물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직화를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택견인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협회가 당연히 그런 것을 제시를 하는데 뭐 그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그 협회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들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시설에 대한 것은 이제 전수관, 전용 전수관이 없죠. 여기 말고는 없죠. 전용 전수관이 없단 말이죠. 이게 지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련생도 전라도 같은 게 많지 않아요. 물론 전라도 같은 경우는 체육회 산하에 전북 택견회가 있어요. 전주시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 활성화는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고 영목상, 조직상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실제 뭐 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부분에서는요, 원형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노력, 원형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본질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헌 연구에 근거를 해서 자꾸 연구자들이 토의를 해서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지, 보면 그냥 옛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빨리 없애는 그런 생각은 빨리 없애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옛날에 그랬지만 문헌으로 제시가 돼야 되고 그게 어떤 근거로 제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떻게 좀 틀려지나요? 경기장이 틀리죠. 각 협회마다 조금씩 틀리고 심판도 마찬가지고 승부 방법 같은 게 이게 좀 밑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승단 심사 같은 경우도 틀려지고요. 그리고 일부 택견 여기는 이제 영어로 택견 영어로도 틀려요. 각 협회마다 좀 틀리고 한글로도 좀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이게 첫 번째는 어떤 통합이 안 된다는 거죠. 통합이 안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동호회의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도 전주를 방금 예를 들었는데 전주 같은 경우도 시군 체육회 산하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물론 이제 각 조그마한 전수관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시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 보면 뭔가 지역에서도 끌을 수 있는, 그리고 여기는 중앙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전체 시군 17시군을 17개 광역 시군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직화, 시스템화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 양성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기술이나 전수 기술이나 체계화 이것은 당연히 원래 본질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이제 규칙 같은 경우도 각 협회마다 지금 상당히 달라요. 많이 다르고요. 승급 체계도 지금 다른데 이것도 단일화 필요이고 여기서는 이제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어느 시즌이 된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직업 창출이나 아니면 지역 간 활성화가 충분히 저는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우리 전문가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했고 여기서 체육 지도자 부분에서는 체육 지도자가 지금 56개 대한체육회하고 문체부의 56개 종목 중에서 택견은 2015년도 이후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협회 간에 이제 지도자들은 나와 있는데 그 전에 경기 지도자나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나왔죠. 부분적으로 나왔죠. 2015년 전에는 부분적으로 나왔는데 2015년에 한 분만 여기 체육 지도자 취득을 하셨어요. 여기 한 분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택견 체육 지도자 국가에서 보면 체육 지도자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유는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택견 지도자는 체육 지도자가 지금 배출되지 않고 있다. 상당히 큰 문제다. 왜? 물론 전통 무예로서의 택견은 뭐 좋아요. 뭐 우리 이제 전통 무예니까 뭐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방금 얘기했던 거버넌스 구축하는 거, 정부가 거버넌스 구축하는 부분하고 여기서 이제 지도자 양성을 했을 때 이분들이 직업 창출이 일부 직업 창출이 된다면 아마 활성화가 상당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뒤에 부분은 뒷장 이거는 이제 델파이를 해서 앞에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을 해서 각 종목간 이게 4종목 중 전체적으로 21개 세부 내용 문항이 나왔는데 중요 핵심 내용으로 해서 평균과 순위를 보니 이제 전체적으로 순위는 단체 간 통합이 급선무다. 생활체육으로서 활성화가 되려면 단체 간 통합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부분, 시설이 물론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죠.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는지 몰라 시설 부분이 상당히 나쁘다. 제가 완주 스포츠 클럽 대한체육회에서 대통령 시행령에 되어 있죠. 대한체육회에 그 밑에 있는 스포츠 클럽들이 있죠. 우리나라 123개 스포츠 클럽 중에 완주 스포츠 클럽을 해서 택견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뭐 샤워 시설 같은 거 상당히 빈약하고 하는 부분들도 택견을 한다면 그런 시설조차도 긍정적으로 좀 복지 부분을 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램이 세 번째가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시설 부분을 더 생활체육 부분과 시설 부분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으로요. 지도자 양성 부분은 이제 평균에서 3.99 나왔는데요. 그 부분들은 여기에 나온 부분들이 물론 이제 5분의 전문가들로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많은 부분이 함축이 되어 있고 이분들도 택견에 대한 뭐 여러 학술 부분들 현장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학술적으로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여러분들하고는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전체적으로 택견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순위라는 것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단체 간 통합. 여기에서도 전문가 설문을 해서 봤듯이 단체 간 통합이라는 게 뭐냐? 단체 간 통합은 각 협회가 의견 조율을 함으로써 거기에 뭐라고 산물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그 다음에 타 스포츠와의 경쟁력 확보, 택견 전수 예산 확보 등들이 이렇게 우선순위 부분에서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학력별 인식 점수에서는 여기에서 보시면 의견 청취, 특히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정통성, 가치 이런 부분에 논의가 되어야 되고 시설 부분에서는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이게 전통 무예이기 때문에 각 17개 광역시도에 전용 전수관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체육회 예산이 있어요. 장애인 체육 예산이 있는데 장애인 체육회 예산을 다 14개 시군을 못 주기 때문에 10개 시군만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전수관도 여기가 본관이기 때문에 전용 전수관도 그런 식으로 여기서 주축이 돼서 이제 꼭 택견의 활성화를 해야 될까 광역시도에 뭔가 이렇게 어드밴티지 줄 수 있는 그런 조직화나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 프로그램은 지금 여기에 여기 택견 보존회에서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는 제가 사이트 들어가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왕이면 지역에서도 지금 4개인가요? 4개 지금 지부가 있나요? 여기 택견 보존회 4개 지부에서도 조차
이제 5년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지원은 공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 양성은 우선적으로 이제 체육 지도자, 그다음에 각 이제 협회 같은 경우도 일부는 뭐 긍정적인 면에서 좀 보완을 해주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로 해야 좋겠고요. 체육 지도자는 분명히 좀 이렇게 그 시험 그 과목에 지도자 과목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그 전문가 탐색이라는 건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우리는 연구를 대부분 다 하시기 때문에 전문가 탐색이라는 것은 상당히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그 세부 내용은 책자에 우리 논문 책에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기 택견보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지금 있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그 단체들도 다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2부 사회자인 신중근입니다. 그 최은혜 박사께서 태평양 좀 현장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이따 후에 종합토론 시간에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을 알아보는 걸로 하겠고요. 저희 태평학회가 지금 이제 2년차, 그러니까 1년 된 거죠. 지금 이제 두 돌째인데 굉장히 진짜 열기가 진짜 뜨겁습니다. 지금 2분 발표했는데 벌써 1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원래 그 발표 시간은 원래 15분 정도였었는데 워낙에 그 태평에 대한 열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기보다는 한 3분 정도 잠시 쉬었다가 2분 발표자